시사공감 패널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둘 중에 그나마 어디가 더 유리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코스닥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살아남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도 차트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런 주인공은 미국인데 사실 미국은 덜 빠지고 어닝 시즌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예고된다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장에서 제시했던 24,900대 초반 일단 거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시장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문제가 약간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연간 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이 어제보다 그 전날에 영향을 줬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그 영향이 있었는데 미국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약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안을 발표하는 이런 강수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두 가지로 버전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오기 전에 한 40분 이상 일찍 오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본다면 일단 중국에 대한 그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것이냐라고 해석을 하고 접근을 일단 해봅니다. 접근해보면 현재 미국이 상승했던 부분의 위치, 이 자리가 주가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반등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세에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부분, 아니면 음모론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미국장을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미국장을 기술적으로 다우 차트를 접근해 보면 지금의 자리는 예상대로 여기까지 딱 왔습니다. 선 딱 그어놨죠? 네, 선 그어놓은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한번 빠지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60주선이 조우를 안 했기 때문에 60주선 조우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후행 스팬 상황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공가로 봤을 때는 이평선상으로 저희가 나오는데 후행 스팬상으로는 실제로는 25,500 정도까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첫 번째는 일목균형표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24,915를 얘기했지만 후행 스팬상으로는 아직 좀 공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무역 분쟁이 갑자기 팍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S&P하고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가 이제 오늘 밤에 하락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테슬라라는 기업이 연간 50만 대 생산 공장을 상하이에 짓겠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혼자서 될까요? 미국에서는 외부에 나가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다 끌어들이면서 법인세 인하해서 있는 상황인데 중국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테슬라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2천억 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봤을 때 테슬라의 행동이 정말 의외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오늘 2천억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좀 더 강한 위치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온 거다라는 정도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테슬라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아시아의 주가 하락은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현재 위치가 중국장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장을 한번 보면 이 자리는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월선입니다. 월선. 120월선이 과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까지 보면
121선에서 이렇게 여기 이 밑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보라색인데요. 121선과 멀리 벌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 이 정도 공간을 유지하다가 돌파하고 완전히 올라가서 완전히 벌어졌었고요. 내려와서는 다시 디디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 왔기 때문에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걸 깰 거라는 걸 믿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이 새벽에 발표된 2천억 불에 대한 관세안은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이해할 수 없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오늘이 정말 주식을 사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중국이 저걸 깨게 되면 내려가 봐야 이 정도 공간을 유지하지 완전히 이거 같이 이격을 벌려서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특히 65월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워서 우상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아시아 시장 빠지는 것은 어쩌면 오후장에 거의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발표한 것이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340억 불만 부과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서로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눈치 보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의 행동은 정말 의외다 정도로 해석을 해봤을 경우에 음모론적인 거목을 한 번쯤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오늘장이나 후반 정도에 아마 지수를 거의 다 회복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 물론 이것은 음모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지표가 전부 다 더 이상 하락을 원치 않는 차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 테슬라의 움직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50만 대 정도면은 그거를 왜 자기 독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 경우 수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 홍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콩 지수가 사실은 지금 한 22% 정도 빠졌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매수 적기냐. 실제로 홍콩에 투자하는 건 ELS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ELS는 일정 가격 이상 하락하게 되면 락인이 걸려가지고 사실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그 밑으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만 나온다면 괜찮은데 제가 중국 차트에서도 그 모습을 보였지만 홍콩 H지수 차트를 한번 봤더니 월봉상으로요. 60월선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요 파란색 선이 60월선인데요.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한번 깨서 요만큼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지금 양은 상단에서 음운으로 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양은 상단까지 깨지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봤을 때 어쩌면은 앞에서 1번에 읽은 것처럼 지금 자리가 음모론 쪽에 해당 쪽으로 해석했을 때 사야 할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몇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것과 테슬라의 움직임의 이런 모습들이 또 7월 6일 날 뭔가 관세 부과할 것 같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내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수 의견이 있을 거냐. 자, 소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올해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수 의견이 있다면 올해 올릴 확률이 높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마도 올해도 동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통한 마지막 관전 포인트 들었고요. 자, 한국에서 그 외국인들의 지금까지 8조 원 가량 판 부분 한 2조 원 더 팔면 좀 그것까지만 좀 버티면 될까요? 오늘 여러 의견들 들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후까지 힘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